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KT 사장 선임에 앞서서 수사부터 받아야 될 것 같다. 이 구현모라는 자, 지금 연임에 거의 성공할 뻔했다가 사퇴를 해버린 이 구현모라는 자와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추가 의혹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할 수 없고 하더라도 KT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검찰과 경찰은 구현모와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착수하라. 그리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KT가 특정 카르텔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엄단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구현모와 그 일당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현모가 혼자 저지른 범죄 의혹이 아닙니다. 그 일당들, 이번에 KT 이사회가 33명의 지원자 중에 다 탈락시키고 4명으로 압축했는데 이 4명이 다 KT 내부 인사들이에요. 구현모 밑에서 고위 임원들 했던 자들입니다. 4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구현모의 똘마니가 되는 거예요. 이 자들 또한 구현모의 일당으로 구현모의 범죄 의혹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모와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예컨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KT텔레캅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보안업체. 우리나라의 3대 보안업체죠. KT텔레캅, S1 그리고 SK쉴더스. 이 KT텔레캅이 그 중에서도 선두 주자였는데 그런데 이 KT텔레캅의 2016년 매출 물량이 45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올 들어서 8년 만에 10배가 늘어납니다. 490억대로 늘어나요. 아니 뭐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또 어느 정도의 성장은 자연스럽지만 매출이 10배가 뛰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구현모가 KT텔레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결과다.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가 벌어지면 왜 일감을 몰아줄까요, 도대체? 뭔가 일감을 몰아줘서 매출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뭔가 비자금을 조성시켜서 이거를 받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바로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 또는 불법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높고 그 비자금이 확인이 된다면 그 비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바로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사회이사 대상 각종 접대 제공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5명, 사내이사 2명에서 지금 7명의 KT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이사는 직업들끼리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사회이사는 어떻게든 접대를 해서 직원들 말을 잘 듣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자들한테 접대하고 향응하고 매수하기 위한 비자금이 필요했던 거다. 그게 KT텔레캅에 이상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이 매출 폭증,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매출 폭증과 그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되고 이것이 이렇게 쓰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추가 제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T 내부에 이런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한테. 또 KT 경영실을 통해서
전 현직 의원 지역구 사업 지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현모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인데, 문재인 때 사장이 된 자인데, 이 자가 이러저러한 비자금을 만들어 갖고서 지역구 의원한테 뭔가 지원을 한 의혹이 있는데,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이 누구겠어요? 아, 설마 국민의힘 의원한테 지원했겠냐고. 문재인이 이때 대표가 돼서 문재인이 이때 떵떵거리면서 대표를 했던 자인데,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지원을 했다면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부 제보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추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부 제보예요. 그런가 하면 KT 이사회 7명 중에 그 사회이사 하나가 누구였냐? 이강철이었어요. 이강철. 그 노무현 때 시민사회 수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청와대 앞에서 그 횟집 열어가지고서 돈 벌었던 그 이강철이가 KT 사회이사로 있었어요. 이자가 통신을 압니까? 무슨 경영을 압니까? 이 이강철이가 최근에 갑자기 사임했어요. 갑자기 사임했어요. 왜? 왜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 이자가? 그 철밥통이 왜 KT 사회이사 같은 그 노른자의 일을 왜 갑자기 포기했을까? 일신상의 이유라 그러는데 이런 거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현모와 이번에 4명으로 압축된 후보 중에 들어간 윤경림이 신수정이 구현모의 직계 똘만이라는 내부 제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KT라는 회사 원래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민영화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아직.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주인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KT 자체만으로도요. 직원이 2만 명이 넘어요. KT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2만여 명이 넘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사 부르면 3대 통신사 얘기하죠. SK텔레콤 직원 5,000명에 불과합니다. LG U+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KT는 직원만 2만여 명이에요. 계열사가 40개입니다. KT만으로도 엄청난 이 규모의 회사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냐? KT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협력업체 또 그걸로 끝나냐? KT라고 하는 통신기관 이 사업체가 유무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이 거대 기업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지그들끼리 내부의 커넥션에 의해서 짬짬이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냐?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KT의 작년도 매출은 25조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업체 이런 거 다 포함 안 된 겁니다. KP 자체적으로 이런 공룡과 같은 기업이에요. 공룡이 수백 수천 마리의 새끼 공룡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정점에 KT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내부 제보가 잇따르자 거의 연임을 다 해놓고 나서 지가 스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지 밑에 있던 똘마니들 윤경림이 신수정이 같은 자들을 차기 KT 대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KT 대표 선임과 관련해서는 원래 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KT 바깥에 외부 인사가 18명,
내부 인사가 16명으로 지원이 됐어요. 자, 아까 제가 KT가 이런 이 공룡, 여러 새끼 공룡 수백 수천 마리를 거느린 이 큰 공룡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KT의 대표를 그야말로 장사미사가 아무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원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외부 인사 18명 다 나름 자격을 갖추고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내 지원 16명은 윤경림이니 신수정이지 하는 구현모 밑에서 똘마니 노릇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통상적으로요. 이 정도면 4명으로 압축한다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부 지원자 18명에서 그래도 2명 정도는 선임을 하고 내부 16명 중에서도 2명 정도 선임을 해서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을까요? 그런데 이 자들이 18명의 외부 지원자는 전부 다 떨어뜨렸어요. 내부에서만 4명을 달랑 압축을 했습니다. 인사에서 이런 몰상식한 경우는 딱 하나일 때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 이런 몰상식한 인사를 합니다. 언제냐? 지것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다 정해놨어요. 이미. 그게 윤경림이든 신수정이든 정해놨어요. 그리고 4명을 압축하는데 아까 상식적으로는 외부에서 둘, 내부에서 둘 정도를 기계적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잘못 이 4명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이 워낙 경쟁력이 출중해서 이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 이자들이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들이 밀고 싶은 자, 자기들이 대표로 만들고 싶은 자가 확실하게 대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강력한 경쟁자를.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버려요. 이게 뭐 서류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뭐 면접을 하고 KT 발전 비전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이럴 건데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해버리니까 이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빼놓고는 이런 몰상식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 이 KT 이사회가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16명의 내부 인사들을 압축하면서 18명의 외부 인사를 전원 탈락시키고 내부 인사 16명 중에 구현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자 윤경림이 신수정이를 포함한 4명으로 압축한 것은 이 자들이 윤경림이가 됐건 신수정이가 됐건 다 정해놓고 나머지 대표 선임 절차는 요식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몰상식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18명의 외부 인사 몇몇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사람이면 충분히 KT 정도는 경영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판단하는 서너 명의 외부 인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사실은 가장 유력한 어떤 면에서는 KT 국민경제와 KT의 미래를 위해서도 충분히 영입을 해야 될 정도의 훌륭한 이 외부 인사들이 저런 탈락이 된 겁니다. 이건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게 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짬짬이 장난질을 친 KT 이사회를 즉각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KT의 구현모나 그 일당들과 짬짬이 모의를 해서 특정인을 차기 대표로 뽑자. 그래서 자기들의 부정한 행위들을 덮게 만들자라고 공모했다면 이거 전부 다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강철이는 이런 흐름을 읽고 누구보다 약삭 빠른 자니까 노무현 때 수석을 했던 자니까 얼마나 그 정치판의 풍파를 잘 봤겠어요.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잽싸게 그래서 몸을 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KT 대표 선임 뭐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가하게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KT 이사회와 구현모 일당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짬짬이로 그냥 놔두고 무슨 KT 사장 공모 절차를 다시 밟습니까? 백날 밟아봤자 그 이사회한테 다시 생선가게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에 맡기듯이 다시 그자들한테 먹잇감 던져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현모 일당들과 이들과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KT 이사회 전원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가서 이들 간에 짬짬이가 있었는지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된다. 또 이미 내부 제보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구현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금 만들어서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이게끔 KT 이사회를 조정하기 위해서 각종 향응을 제공하고 뭘 하는데 돈을 썼다는 제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가 다 불법이고 뇌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KT 경영을 투명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서 누가 KT 대표가 되건 수십 년 쌓여온 그 적폐 커넥션을 어떻게 사장 혼자 힘으로 그걸 척결을 합니까? 사장 선임에 앞서서 전면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KT는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면적인 수사, 그래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사회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차기 KT 대표의 자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련 분야에서 유능해야 돼요. KT를 알아야 돼요. 통신 사업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통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마땅히 맡아야 될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포괄적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둘째, KT의 수십 년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 의지와 집행력을 갖춰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KT 내부 인사들한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됐건 제가 KT의 전 직원이나 임직원들을 제가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십 년 적폐 속에 젖어 있었던 KT 내부 인사가 설사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칼을 휘두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KT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적폐 커넥션을 제대로 그 고리를 끊지 않고 가면 KT는 어제와 똑같이 내일 또다시 짬짬이 커넥션에 의해서 철밥통들 밥그릇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통신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포괄적 전문가, 국가 경영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면서 동시에 KT의 이 수십 년 적폐의 사슬을 제대로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외부 인사가 이번 KT 대표에 선임돼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한 전제로 이번에 다 그냥 맡기니까 다 배제되잖아요. 그 전제로 이사회와 구현모 일당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 수사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수술을 해서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지금 뭐 당장 경영 공백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공백 막기 위해서 그 짬짬이 커넥션 오염된 자한테 우선 급하게 다시 대표를 맡기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한두 달, 서너 달 이른바 경영 공백이 생기더라도 그 경영 공백이 왜 생깁니까? 2만 명의 직원이 있는데 차라리 생기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수술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재구성해서 KT를 국민의 기업으로 진정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전문가의 대표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